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경자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소식, 알찬 소식 많이 전해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요. 소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주에 이번 주죠? 네네.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어요.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그러시고 이렇게 또 경자뉴스 끝까지 이렇게 또 책임감 가지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인데요. 네네.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네. 네. 소장님 제가 삼성 앞에 갔다가 지난주에 예. 우리가 말한 대로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 다르고요. 제가 삼성로에 들어갔을 때 예. 막혀도 괜찮아요. 슬로우 다운 그쵸.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그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두세 주? 예, 네, 그렇죠. 한 달 됐나 이런 생각이 한 달 안 드는데. 됐어요. 40분 걸렸어요. 삼성까지만 하는데. 전에 보통 한 30분씩 걸렸거든요. 네네. 그 버스가 막 전에처럼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예. 삼성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늘 소장님 준비해 주신 내용 들려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네. 이제 지제 역세권 137만 평의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카나다에서도 전화가 오고 네. 전화 진짜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네. 지제 역세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이자 대치라든가 생활 네네. 대책 용지라든가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가 네. 과연 LH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유튜브가 수많은 게 올라왔는데 네. 다 뭐 그냥 아파트 분석이 뭐 얼마 갈 거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 얘기 잠깐 하고 네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요게 네. 요게 5기 자리입니다. 집안이 여기. 약간 높아졌네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말 2km 넘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린데코리아고요. 네. 이것도 원래 삼성 땅이었어요. 근데 삼성에서 팔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독변전소고 이렇게 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쪽은 그린동이라든 그린동은 폐수처리장. 네. 그다음에 1호사동은 뭐예요? 변전소.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 심어놨죠. 5월 여기 P5가 5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네네. 5월 지났는데요. 아니요. 8월. 8월 달에. 8월입니다. 네, 8월 달에. 네, 그래서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시작을 하고 네. 올해 1월 27일 날 일정표에 보면 철골 이렇게 네. 이제 기둥 올리는 거는 10월 1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반도체 공장을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기계 설비 같은 거 이런 걸 맡은 거고 네. 삼성물산은 이제 이게 철골 올리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벌써 신문에 탁탁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독 신도시에 우리가 가장 그냥 이슈가 되는 네네. 알파 타넷고 이전 합의도 지금 됐다 하고 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 합의가 되기는 됐는데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옮기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왔나요? 예. 네. 미군이 약속을 뭐 2008년부터 이 약속을 뭐 반복듯이 그냥 안 지켜서 그래도 시장님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뻥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이제 순서대로 가겠죠. 네네. 그래서 삼성은 지금 뭐 계속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었는데 곧 이제 이달이 지나가면 네. 7월부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네. 제가 가봐도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 네. 예. 공기가 달라지죠. 차가 많으니까 매연이 많아지니까 달라지죠. 네, 그 빽빽하고 예. 갑갑하고 그 느낌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은 다음 네. 주에 전하고 네네. 오늘은 이거 얘기를 좀 해보자. 네네. 이렇게. 이게 엄청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무슨 방송이나 매체나 그쵸. 카톡방이나. 언제 만데 네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요 지도 말고 네. 요 지도 말고 요 지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네네. 이거는 평택시청에서 평택 대규모 개발 계획 이렇게 네네. 했는데 이 밑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고 이 옆에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고독 중심으로 해서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고독 신도시가 요게 404만 평. 네네. 404만 평. 만 평. 요게 우리 삼성전자가 요 밑에까지 기반 시설까지 가서 120만 평.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제 역세권이라서 137만 평. 네네. 그다음에 첨단 복합이 48만 평. 그다음에 이쪽에 뭐 브레인시티가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 브레인시티가 146만 평.
여기 또 가제지구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제역 앞에 보면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모산영신 위에 한번 보세요. 네네. 평택시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인데 네.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일부만 예, 나왔어요. 일부만 네네. 이렇게 나왔는데 고독 400만 평, 네. 405만 평이죠. 네네. 산업단지. 그다음에 소사벌이 91만 4천 평. 그다음에 브레인시티가 146만 평. 여기에 또 아파트가 또 18,000세대가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제 역세권이 137만 900평인데 여기 33,000세대가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첨단 복합 요거 방충리 1원인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가제 지구가 또 이제 분양했죠. 네네. 분양했는데 여기도 4,898세대인데 요 세대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요? 5,000세대가 넘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약간씩 조금 틀린 게 있고요. 네네. 요 동삭지구, 동삭세교지구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쪽은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예, 거의 다 끝나고 여기 현재 지구에 보면 네. 지제 세교지구는 지제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마트 네. 있는데 네네. 여기 지금 더샵 센트럴파크 한 단지만 들어오고 3개 단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환지 계획 때문에 서로 막 소송 중이라서 지난번 말씀해주신 단지가. 그렇죠.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네. 그리고 현전지구도 끝났고 용의지구도 끝났고 신촌지구도 이거는 동문 맘시티 네네. 아시죠? 여기도 지금 거의 5,000세대 가까이 되죠. 네. 그다음에 수촌지구는 이제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고독신도시하고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를 다 합쳤을 때 얼마? 1,000만 평이 넘을 거라 그랬죠. 네네. 1,243만 평이에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거를 다 어마어마한 개발을 거예요. 했는데 이 개발 연도가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최근이에요. 다 네. 최근에 다 이게 다 최근에 한 거예요. 평택이 시가 진짜 새로운 시로 예. 탈바꿈을 한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17만 8,800세대 거의 20만 세대 정도가 지금 네네.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빠져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죠. 20만 세대에다가 네, 한 가구당 요즘 몇 명이에요? 3명만 보자고요. 네네. 3명 뭐 60만 명이죠. 네네. 저 외곽은 지금 안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아 여기도 서평대니나 화양지구나 이런 다 빠진 거예요. 네네. 어마한 거죠. 네, 대단해요, 평택.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공공주택지구라서 이게 개발 계획이 좀 그 공사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네. 이 공공주택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뭐 세월 없어요. 뭐 10년 걸리니까 다반사인데 공공주택지구는 2.5에서 3년 걸리는 거예요. 네네. 자 이제 제안서가 6월 15일 날 갔죠. 네. 첫 사전 분양이 언제예요? 26년이에요. 네네. 그럼 25년쯤에 그 토지 보상이 되겠죠. 네.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네. 30년도부터 입주를 한다고 들었더라고요. 예, 30년에 첫 입주. 네. 그게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래서 33년에 다 끝났고. 엄청 빠른데요. 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반대 서명을 한다, 아니면은 뭐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는데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아마 계속 이루어지는데 네. 오늘은 우리가 이게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에서 이주자 택지, 토지 네. 보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요. 요걸 좀 알고 싶어요. 네네네. 누가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되고 누가 그렇죠. 협의자 택지를 받게 되는지 예. 이런 것까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경자스쿨이 네. 다른 데하고 좀 다르려면은 네. 다른 유튜버들은 전부 다 뭐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돼 이게 들어오면 얼마 오를 거. 얘 지금 있죠. 여기 네네. 어디야 여기 지제 그 센트럴 파크. 네, 더샵. 요 더샵. 네네네. 여기 여기 지금 아래. 네. 그게 지금 9억 네. 2천인가 9억 3천인가까지 지금 네네네. 저도 봤어요. 9억 예, 뭐 2천이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네. 결국 우리 여기 고독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상지구 안에 집이 있고 네. 실제 거주해야 돼요. 아, 거주 중인 사람이 이주자 예, 택지를, 이주자 택지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도 상담하신 분의 중에 21년도에 그 다가구 원룸을 지은 거예요. 최근까지 주소를 거기다 넣어서 평택에 사시면서 주소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네. 얼마 전에 주소를 빼버린 거예요. 아, 해당이 안 되세요? 안 이주자 돼요. 택지? 특히 네네. 수도권은 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소유하면서 거주까지 해야 돼요. 아, 거주해서 안 되시네. 예, 안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은 네. 방충리에다가 그 일종 근생 상가를 이제 허가를 내놨는데 여태껏 신경을 안 쓰고 건물을 안 지었어요. 제가 지어주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빨리 지금 견적하고 지어야 있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 우리 살짝 보시고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임시주택이 아닌 정상적인 합법적인 주택이어야 돼요. 근데 임시였는데 임시주택인데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임시주택인데 네. 또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재산세를 내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봐줘요. 네네네. 공공의 그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그리고 네네. 협의 수용 대상자가 이건 또 뭐냐면은 LH에서 이제 보상가를 평당 얼마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더 받을래 하면서 재결 신청 이렇게 하면은 이주택지를 또 못 받는 거예요. 재결 신청을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내 개인 재산인데. 그런데 네. 재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주택지를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여기가 지금 시청이 있잖아요. 네. 그 시청이 여기로 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평택에 이제는 완전히 네. 그 완전 그냥 큰 신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어디는 고덕이고 어디는 송탄이고 어디는 평택이 아니라 예. 이 전체를 그냥 다 아우러서 지금 다 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되면은 인구가 지금 59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동 인구까지 하면 60만이 넘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네. 뭐 거의 100만 소리가 나오겠죠. 소장님 저 몇 년 전만 해도 평택시 50만 인구가 목표다. 버스 광고를 봤어요. 예. 제가 불과 몇 년 전. 근데 요즘은 시청에서는 네네. 메가시티를 꿈꾸거든요. 네. 메가시티의 기준은 100만입니다. 근데 50만이 목표였던 도시가 지금 예.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 증가 없으면은 도시의 네. 미래가 없고요. 네, 꿈이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은 또 여기 이렇게 삼성이 들어오고 주변에 이러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소장님 젊은 사람들 지금 고덕에서 사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게 많죠. 어린이집을 청복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쯤에 제가 그 상가 짓는다는 그 우리 손님이 네. 구미에서 그걸 하세요. 어린이집을 하세요. 그래서 고덕에 지금 어린이집이 모자르니까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것도 허가 사항이잖아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여기 네. 기재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이 LH에서 보상이에요. 네. 보상을 하나 첫 번째보다 가옥 소유자 대책, 네. 세입자도 대책을 받습니다. 세입자도 네. 네. 그다음에 생활 대책. 네. 요 생활 대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상가 딱지. 6평, 8평 주는 거. 요거 네네. 이제 생활 대책이고. 이거는 협의 양도인 택지 딱 떨어지죠. 협택. 단독주택, 그죠? 네. 요 앞에는 이주자 택지.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네네. 제일 궁금해요. 물어보시는 사람들은 다 이것만 물어봐요. 집이 뭐 얼마 갈 거냐 이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가옥 소유자, 주택 소유자 대책이에요. 네.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대상자가 이주 대책 기준일 여기 이 기준일이 언제냐면 6월 15일이에요. 네, 저희가 그날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우리가 공람 이거 열람하고 네네. 여기서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이렇게 딱 정한 날 그게 네.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예, 그날 그래서 거기에 보상 개시를 했는데 네.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 1년 전부터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네네. 거주한 사람. 근데 막 하루 모자라요 막 이런 분 계실지도 당연하지요. 모르겠네요. 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얼마 전까지는 다 이렇게 주소를 놨었는데 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서 주소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또 옮겨야 된대. 네.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 이제 LH가 이렇게 돼 있다 해도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걸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공급 가격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주자 택지를 주기는 해요. 네네. 주기는 하는데 다 정해서 제비 뽑죠. 제비 뽑고 이러는데 과연 얼마에 줄 거나. 고덕에 예를 보자고요. 고덕에는 조성 원가의 80%에 줬거든요. 네. 그래서 평당 402만 원에 줬었어요. 근데
LH가 쏘겼었어요. 네. 우리 원주민을 80%가 넘게 줬어요. 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LH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주화 택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공급 가격을 LH가 비싸게 하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백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원주민이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주화 택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명의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네. 한 번에 딱 한 번에. 네. 그러면 원주민이 받는 게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명의자가.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받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1,100몇백만 원씩 받고 뭐 700, 800도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네. 아직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제 그 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 이주화 택지가 위치도 중요하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손님이 LH의 지역 균형 발전과란가 거기에다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줘야 할 사람들은 많고 땅은 한정적이니까 네. 기준을 이렇게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준이 있기는 말씀을 있어야죠. 어디든지. 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았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주화 택지죠. 네네. 근데 내가 원주민인데 이주화 택지 안 받고 이거 안 받고 나는 주택을 공급을 받을래. 네. 주택을 그러면 거기에 공공주택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고덕신도시에도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 분은 이주화 택지도 받았어요. 근데 분양권도 받았어요. 땅이 많으신 왜냐면 그 뭐 집안에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것 같아요. 10블럭에 그 아주 4차선 도로변의 코너에 네. 이주화 택지로 해서 제가 가설계도 해주고 견적도 해주고 딴 데서 지었지만 그렇게 해놓고 네. 파라곤 아파트 이제 파라곤 1차 네네. 거기에도 청약을 해서 아파트 받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아, 청약을 하신 거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죠. LH에서 이걸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주 대책 중에서 이것도 이주 대책이잖아요. 네. 이주 대책인데 여기는 택지를 준 거고 네네. 여기는 아파트를 준 거죠. 아, 네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이게 거죠. 땅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 아니에요. 사람은 집 필지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뭐 상가 필지를 갖고 아니에요, 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주화 택지를 못 받은 거예요. 여기는 네.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주택. 네네. 예, 가옥 주택. 네. 상가를 가진 사람은 이주화 택지를 못 받아요. 상가만 받아요? 아니요. 그것도 그거는 협의자 택지를 받고요. 아. 생활 대책 용지를 받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봐서 이자 택지를 안 받고 이 사람은 주택을 공급받은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로. 네, 선택을 하나요, 본인이?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덕에서는 딱 한 번 봤어요. 대부분 다 이자 택지를 받고 그분은 땅이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았는데 아마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이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네. 한 사람한테 여러 개 줄을 주지는 않아요. 네, 요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주화 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네. 분양 아파트 공급을 요청하는 사람. 뭔 얘기인지 알죠? 네네. 이것도 받고 네. 이것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명의가 다르시니까 이게 가능하셨구나. 그렇죠. 네. 예, 그분이죠. 그래서 이 가옥 소유자, 이게 이제 이자 택지인데, 뭐 이렇게 보상을 받고 택지를 받을 때 가장 핫 이슈는 이자 택지죠. 네. 근데 이걸 포기를 하고 분양권을 가져간다? 네. 쉽지 않죠. 저 같아도 이주자 택지 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집안에서 이미 소유권을 많이 해가지고 다 나눠놨는데, 네. 뭐 그럴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이자 택지를 받겠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네. 이주 정착금이라고 또 있어요. 네. 이주 정착금. 그래서 대상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 중 이주화 택지나 분양주택, 국민주택, 임대주택 공급 포기하고 네. 돈을 받는 거예요. 현금 청산하는 자, 아까 보면 이주화 택지를 받는 경우가 있죠. 네네.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네네. 받는 경우가 있죠. 나 이것도 싫어. 네. 돈 줘. 그래서 이주 정착금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말리고 싶다. 그렇죠. 네네.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주 대책 대상자는 이주화 택지, 네. 분양 아파트, 네. 임대 아파트, 네. 이주 정착금 중 한 가지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고 그러진 않죠. 네네.
말려야죠. 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도 줘요. 네.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 89년 1월 20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실제 이주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구 89년, 밖으로. 예. 네. 89년 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그럼 대상이 된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부동산을 공부를 해보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네. 재개발 이런 데 많이 하면 뚜껑 매물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건물은 있는데 네네. 지분 토지 지분이 없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네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시땅이에요. 네. 이게 저기 평택 시땅이에요. 네. 근데 시나 나라에다가 허락을 안 받고 네네. 무허가로 지어버린 거예요. 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토지 지분은 없고 네. 건물 지분만 갖고 있는 거를 뚜껑 매물이라고 해요. 그래도 분양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나와요. 그 기준이 언제다? 89년이에요. 89년.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재개발되고 달동네 같은 개발되잖아요. 네. 뚜껑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시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이게 89년 1월 25일이라고 그랬는데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토지 지분이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뭐 이런 걸 납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제 역세권은 89년 1월 25일이에요.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사비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상자는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네.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분. 네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보면은 이자 택지를 받을 수 있고 네.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건 크게 세 가지예요. 네. 나는 그냥 이자 택지를 받을래. 네. 아니면 나는 아파트를 받을래. 아니면 나는 돈으로 줘. 네. 요렇게 세 개가 되고 요게 별도인 것 같아요. 네.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네. 근데 저런 것들을 LH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그 지제동에는 울성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아주 집단 취락지구인데 네네. 너무 오래됐거든요. 거기 지제역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마을 그렇죠. 아닌가요? 예, 네. 거기 교회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그런 데는 정말 대대로 천년 몇백 년씩 살던 동네인데 딱 뺐으니까 이런 건 줘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많지는 않아요. 네네. 몇백, 몇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줘야죠. 네네.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세입자 대책이 있어요. 네네. 자, 세입자들. 보세요. 재건축을 하면은 세입자 대책이 없어요. 자기 건물 자기가 재건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이 없어요. 재개발을 하거나 그러면은 세입자 대책이 있어요. 네. 재개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네네. 촌동네 다 헐어버리고 완전 신도시 만드니까. 네. 그래서 세입자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이전비 국민 임대주택 공급하잖아요. 네네. 좋죠? 네네. 세입자들 완전히 대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비도 주죠. 네. 그래서 주거 이전비는 대상자는 기준일 3월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세입자가 그거를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허가 주택이면은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세입자 대책이 있다는 거. 네. 방충리나 그다음에 지제동에는 세입자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지제동의 그 지제역 앞에 삼성 네. 가까이에 삼성에서 다니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네네. 원룸에 거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원룸에서. 있었어요. 만일 그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삼성을 다녔다? 네. 되죠? 3개월이니까. 그렇죠? 3월 15일 되죠? 전에만 하시면 되네요. 네. 아우. 근데 그 삼성의 협력사에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네. 전입신고한 사람들 제법 많아요. 네. 이 사람들 중에서 아마 땅을 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 괜히 안 했어. 그렇죠. 이거죠. 주거 이전비.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잖아요. 네네. 임대주택. 그죠? 대상자는 기준 3월 이전부터. 3월이잖아요. 네. 최저 보상 기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네네. 5구면 60제곱미터 이하는 60제곱미터에 25평. 네, 그죠? 25평. 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제 역세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호선 전철, KTX, SRT, GTX, AC가 들어오는 이 5개 그 역세권에 네. 이 국민주택 임대 이걸 준다는데요. 임대주택을. 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잖아요. 그다음 이사비도 준대잖아요. 원룸에 사는 사람들 뭐 이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세입자 대책이 굉장히 좋죠.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 네.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로우 다운 때 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많이 그분들. 아쉽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네. 삼성이 공사비를 이 노임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 전에도 그랬어요. 제때 안 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런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력사도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견뎠던 거예요. 네. 월급을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 30을 주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잘 견뎌왔던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를 했다 그러면 대박이죠. 네네. 대박이죠. 세입자 대책이 있으니까. 네. 또 한 번 넘어 생활 대책이에요. 네. 생활 대책은 뭐냐면 상가 딱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우리 고덕신도시에 상가 딱지 무지하게 나왔었죠. 네네. 6평, 8평짜리. 근데 우리 고덕의 원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네. 다 팔아먹었어요. 막 그냥 4천만 원, 5천만 원, 좀 많이 받으면 7천만 원, 8천만 원. 어떤 사람은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생활 대책 이거 여기 보면은 18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잖아요. 이게 6, 8평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것들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다 사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빌딩을 올리거든. 지금 저기 에듀타운 쪽에 지금 상가 건물 짓고 있잖아요. 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소장님 궁금한 게 6평, 뭐 9평 이런 상가딱지가 어디에 분포해 있든지 상관없이 예. 그냥 그것만 모아오면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면 상가가 착착착 들어와서 이런 건 보통 근생 네, 또는 네. 일본 상업지역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추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이 240평이라 그러면 8개 하면 38에 20, 30장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30장을 모아와서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주민 조합이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이제 그걸 다 사셔서 하시는 왜냐하면 분들은 원주민들이 돈이 좀 없고 막 그러고 네. 그냥 돈 받고 그냥 이주하기 막 급급해서 그런데 원주민 조합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네. 원주민 조합도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투자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고 말반 원주민 조합 이런 경우들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생활대책 용지도 여기는 저 지역 앞에가 전부 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여기가 거의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네. 없죠. 역세권 상업지구네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 생활대책 용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상가라든가 뭐 이렇게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냥 몇 천 받고 이렇게 팔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덕 신도시 같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덕에서 한번 학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제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이익을 네, 개발업자한테 줄 이유는 없지요. 네. 원주민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원주민들이 해가지고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네. 그 이익을 원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원주민들이 8평 하나 가지고 상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2개라면은 16평 되면 상가가 괜찮죠? 네, 네, 네. 그죠? 차라리 원주민들은 어려운 원주민들한테 땅을 사가지고 그냥 그 자기네들이 상가 하나씩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종교용지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종교용지야 뭐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뭐 네. 거기서 교회 여러 개 되니까 거기서 받으면 될 것 같고 네. 생활대책용지가 6, 8평이니까 이게 만만하다 해서 소홀히 다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제 역세권 개발은 지제역에서 완전히 엎어지면 코달자리에 상가가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유지하시든지 그렇죠. 뭐 어떻게 아니면 원주민 네네. 조합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전문적인 시공 같은 거 모르면 그것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네네. 시행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대행사를 잘 만들면 되죠. 끝까지 그래도 명의는 붙잡고 계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너무 그냥
피 얼마 받고 이렇게 파는 일은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의 양도인 택지, 우리 흔히 말하는 협택이에요. 네. 저기 상가 없는 주택 네. 이렇게 3층짜리죠. 그래서 여기는 지구지정 공람만 이런부터 뭐 토지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해 온 사람들, 네.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협택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상가 딱지도 줄 수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협의 양도한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조그만한 거 100평이면은 300제곱, 330제곱미터잖아요. 네. 안 돼요. 적어도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한테만 협택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300평 이하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요? 네. 이거 여기 줄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협택은 네네. 이렇게 수도권 외 지역에는 400제곱미터인데 네.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1000제곱미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런 기준들을 이렇게 이제 저 LH가 자기네들이 절대 기준으로 해놨지만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이제 그 우리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거를 좀 조정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LH의 의견인 거예요? 아니면 LH의 확정인 거예요? LH의 보상 기준이에요. 아, 기준에서 예.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대상자들이 많아요. 네.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뭐 이렇게 몇천 평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한 세대에 한 필지예요. 그래서 여기 쪼개는 것도 145제곱미터에서 265제곱미터. 남는 땅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는 땅은 없어요. LH가 다 분양하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 이상이 돼서 예, 그러니까 1000평 이상이 돼도 1세대에 하나. 네. 하나만 주는 거예요. 협택은 그냥 하나. 예, 하나예요. 네. 이자 택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공급 가격은 이거는 이주자 택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덕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80% 네. 이하에서 주거든요. 얘네들은 감정가예요. 감정가. 그래서 고덕에는 그 협택이 더 비쌌어요. 네. 표면적으로.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생활 대책 여기에 보면은 여기 대상자가 상가 점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부지 공급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면허를 받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 기준일이 언제냐면 6월 15일인 거예요. 네. 6월 15일부터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책위원회에서 LH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서 기준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그래야죠. 네. 힘을 합치실 때가 되셨나요? 그렇죠. 지금은 제일 급한 게 반대 서명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게 될 일은 아니고요. 네네. 그 제가 아시는 그분이 건물왕인데 그분이 아마 대책위원회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네. 저보고 소개를 해달라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경자스쿨에서 이 얘기를 네.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앞으로 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요 기준은 조금 바뀌었더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네네. 계속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네. 귀를 쫑긋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구인 광고를 보면은 네. 7월 철야 투입. 그죠? 네. 7월부터 철회합니다. 2020. 왜 그런지 아세요? 대기업은 7월 달에 법인세를 내는 달입니다. 삼성도 법인세를 내야죠. 네네. 근데 이번 정부가 법인세를 조금 세율을 조금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협력사한테 돈을 못 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 달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달 안에 다 끝나죠. 그런 게. 그러면 네네. 7월 달부터는 철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어디냐고요? 이렇게 좀 재미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죠? 예.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입니다. 칸막이가 바빠졌어요. 많이 오세요. 칸막이는 네. 이게 그 안에가 칸막이들이 수무하게 많거든. 이것도 다 이런 칸막이잖아요. 네. 저런 거는 큰 기술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 왕초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저도 칸막이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네. 14만 원 주신답니다. 12만 원짜리도 많아요. 근데 네. 여기 14만 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유튜버 중에서 네. 축복의 통로 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은 P1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은 현장에서 뭐라고 부르면 반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이에요. 네네. 축복의 그분이 통로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올렸는데 똑같은 말씀했어요. 시라 쳐도 추다하고 네네. 그분이 그분은 철야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에 딱 뭐 5시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구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딱 봐서 괜찮은 자리 나서는 그날도 보니까 10명인가 20명인가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자리 넣어줄게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인 광고보다는 삼성에 들어가려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네. 여기다 보면은 네. 요걸 제가 왜 올렸냐면은 피포 현장인데 네. 외부 모듈 샵장, 네. 외부 샵장이라고 있어요. 네. 고덕 안에가 여기 삼성 캠퍼스 안에가 좁으니까 네. 이런 구조물을 저기 당연리에도 있고요. 아, 네. 밖에도 있어요. 그걸 외부 샵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네네. 일부러 넣었어요. 아. 근데 여기는요. 가지 마세요. 왜요? 외부 샵장에 가지 마세요. 네. 삼성 안에서 일하면은 그 안전 관리나 이런 걸 누가 해요? 삼성에서 하죠. 아,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외부 샵장은요, 네. 외부 모듈 샵장은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피포에서 일하다가 당연히 외부 샵장에 간다고 해서 좋다고 갔거든요. 네. 딱 가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저 사기 그린동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제. 네. 그러면서, 와, 내가 사기에서 일할 때보다 열 몇 배는 더 빡신 것 같아. 아, 외부가. 예.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삼성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가신다 네네. 그러면은 네. 외부 샵장 가지 마세요. 거기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은 뭘까요? 자기가 짧은 기간에 돈을 네. 많이 벌고 뭐 이런 조건이 되거나 그렇게 가는 거지 네. 왕초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데 가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네네. 여기 화재 감시 장비는 네. 이게 성민 개발이라는 데인데 네. 이것도 성민이에요. 성민 개발이죠. 네. 여기는 이게 전문인가 봐요. 아, 이분은 예. 이런 걸 잘하시네. 디자인을 잘하시네. 미리 예. 키보스를 쓸 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네. 요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네. 전화번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보면 다 성민 개발이에요. 오. 다 성민 개발. 네네. 일 몇 잘하시네. 가지가 돼, 몇 가지가. 네네. 그래서 고덕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 아까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생활하는 이 생활권역이거든요. 여기가 네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딱 이게 그 4분면 같아요. 네. 네. 1사분면, 2사분면 저희 수학할 때 네. X축, Y축 하면서 배웠었는데 지금 딱 그 중간에 지제역이 들어와 있으면서 예. 다 찼거든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지제 서측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였거든요. 네. 언제 어떻게 개발? 근데 여기가 역세권이 137만 평, 여기 48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동고리 사람들이에요. 대략 한 33만 평 되는데 네. 어떻게든지 끼워 넣어가지고 네. 저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네, 거죠. 네. 옆에 차량 기지도 있고. 그렇죠. 차량기도 들어오죠. 그래서 고덕 신도시도 알파 탄약 공부가 이전이 얘기가 되면서 네네. 이제 3단계 개발도 구체적으로 되고 네. 이제 핵폭탄이 하나 남았죠.
어딘가요? 국제학교. 국제학교. 예.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지난주에 저희 그 건물주택의 프로젝트 예. 관심 있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예. 네, 저희가 그 5분 모이면 예. 강의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 아직 약간 부족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5분 차면 우리 그 지제 역세권에 땅이 들어가신 분이 네네. 해창리도 땅이 있는 분이 네. 그 강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우리 그 포스터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네. 그 여자분이에요. 네. 예, 전화 갔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주택의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 주시고 저희가 또 계속 나오잖아요.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우고 또 이렇게 저희도 건물주가 되는 거기까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자뉴스였습니다.